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나이 많고 아름다운 직장 동료입니다. 멀리서 늘 존경하던 여성인데 지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베이커입니다. 나는 38세의 독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전자제품 제조사에 근무 중입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하여 올해로 16년째 입사하였습니다. 지방지사로의 이동 제의를 받아 지난 15년 동안 영업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당시 매출 규모는 작은 지점이었지만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성사시켜 지점의 영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고 그 결과 부장으로 승진하여 복고 후 본사로 복고하게 되었습니다. 본사 이적 통지를 받고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내 직속 상관이 된 단장 무드입니다. 토마스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동시에 관리자가 된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본사로 돌아가서 앞으로의 기여를 기대합니다. 그런 칭찬의 말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노력이 보람찬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3개월 나중에 이사님의 뜻밖에도 상담을 받았는데 영업부서와 광고부서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고 영업부서를 대표해서 광고부서 담당자와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라고 하더군요. 곧 판촉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영업부서도 참여해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니퍼 이사가 제니퍼에게 말했다고 광고부장인 제니퍼에게 이미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뒤에 있던 이사가 앞으로 나오며 나에게 말했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니퍼는 본부 여직원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과장으로 업무 수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중견인으로도 유명했다. 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분들 저도 정중하게 이사님과 제니퍼님께 고개 숙였습니다. 물론 아직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시선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퍼에 고정됐어. 15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왜냐면 16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녀를 의식한 이유가 있었지. 회사에 막 입사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아기새 같았어. 내 멘토로 임명된 사람은 제니퍼였다. 7살 선배 제니퍼는 당시 결혼으로 인해 루이스라는 이름의 가족이었고 당시 회사에서는 늘 결혼 전 이름인 힐로 불려왔었다. 임원직도 없고 그녀의 친근한 성격 때문에 나는 그녀를 이름 제니퍼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제니퍼 선배가 나에게 부드럽고 세심하게 설명해주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이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이 노트는 빨리 낫고 싶으면 써도 되니까 금세 기억나실 것 같아요. 웃으며 손수 쓴 노트 하나하나 세심한 몸짓에 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제니퍼는 7살 연상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피부와 머리카락은 젊어 보여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천사 같은 미소로 반짝이는 부드러운 눈매가 점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를 단지 내 상사가 아니라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더욱 강해졌지만 그 당시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말했듯이 내가 그녀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 같은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유능한 여자야 이런 마음은 혼자 간직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 입사한 지 10개월쯤 됐을 때 사라라는 여자 동료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의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한 나는 사라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과했다. 그녀의 감정에 보답하지 말자. 그녀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제니퍼였다. 그녀가 나에게 거절당하자마자 사라는 얼굴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감정은 고맙지만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니퍼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멘토 당신은 그 사람과 꽤 가까워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나는 황급히 부인했지만 사라는 웃으며 당신은 떠나기 전에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K&E처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며칠 후 가장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제니퍼를 좋아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서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여러분의 귀에 닿은 후 제니퍼가 갑자기 멀어졌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친근한 배너는 엄격하게 업무적인 대화로 바뀌었고 그녀가 가능한 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행동에서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결혼한 여성 제니퍼와 관련될 의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낸 갑작스런 말썽으로 인해 그녀는 너무 멀게 느껴졌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고위 경영진이 지역에 파견될 직원을 찾고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영업 경험을 쌓기 위해 입사한 이후로 이번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게다가 제니퍼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진 지금은 이직을 더 받아들여야 이 회사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지방 사무소에서 일한 후 본사로 돌아와서 다시 본부장인 제니퍼와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15년 동안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소문은 효과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러한 소문은 10년 반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제니퍼가 8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당연히 제가 물어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혼한 이유는 지금도 나는 그녀를 마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떨리고 프로모션 행사를 위해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니퍼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물었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제니퍼가 저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서에는 브로셔 ID가 준비되어 있고 광고도 시행할 계획이지만 이벤트를 위한 특별한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나에게 보여준 브로셔 개념이 모두 명확하고 매력적으로 디자인되어 누구나 집어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니퍼의 직업 윤리를 존경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가전제품이 많아서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슈퍼히어로 쇼를 조직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다음 우리 지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이벤트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제니퍼에게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제니퍼는 딜라잇, 정말 멋지겠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토마스의 엄청난 인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바이 제니퍼는 저에게 여전히 아이돌이에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히 여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제니퍼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로젝트 회의에서 우리 계획을 발표했을 때 스태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하면 프로젝트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제니퍼와 저는 처음으로 임명된 것이어서 더 자세한 논의를 많이 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대표로서 솔직히 많이 불안했는데 제니퍼님의 훌륭한 작업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니퍼님 덕분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제니퍼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네요. 토마스님 이후로 정말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당신 덕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전혀 진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관리자가 된 것이 초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이 본 지역 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님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니퍼님 말씀대로 제가 지역 사무소에서 고생 많았는데 이렇게 인정받은 건 제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제야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녀를 의지했던 신입생 때부터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느낌, 또 다시 15년 전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와 루의 현재 좋은 관계를 방해하고 싶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아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일주일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 제니퍼가 감기에 걸려 회사를 하루 쉬게 되었어요. 제니퍼는 하루도 쉬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는데 내일 모레 다시 일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녀는 가능한 한 프로젝트 회의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편리한 위치에 있었고 제가 가장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모임 중에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서류를 문 앞에 두었는데 제니퍼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서류만 건네주고 일부는 문 앞에서 좋은 선물을 받고 바로 출발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녀의 아파트로 향할 생각이었는데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인터폰으로 걱정돼서 문을 열었는데 평소엔 강인한 제니퍼가 복도에 앉아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헐떡거렸는데 오랫동안 존경했던 모습에 전례 없는 광경에 마주하며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갔다. 제니퍼는 당신인가요? 알았어, 미안해. 제니퍼가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갑자기 열이 난 것 같아 침대에 눕자마자 제니퍼가 갑자기 어깨를 내밀고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슴이 조여와 어느새 나는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니퍼는 제발 그런 부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지난 15년 동안 내 우상이었습니다. 야 제니 들었던 순간 내 고백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그동안 억누르던 감정을 놀라게 한 번에 쏟아져 이제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제니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물론 나도 잘 알고 있어. 15년 전 그것 때문에 많은 폐를 끼쳤고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지만 너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제니퍼 더 많이 의지해주세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전보다 더 든든해졌다고 믿습니다.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인품과 능력을 쏟아부어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부끄러워서 제니퍼의 어깨를 놓지 못했어요. 탁자 위에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다과도 사드려드니 맛있게 드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만 기다려. 내가 떠나려고 할 때 제니퍼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손이 나를 말리려 했고 나는 놀라서 당황함을 숨기지 못한 채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잊지마 나도 너를 좋아하니까. 토마스 이제 놀랄 차례야. 제니퍼가 날 좋아해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제니퍼가 나에게 마음을 털어놨는데도 8년 전 남편의 불륜을 알고 이혼했지만 사실 나는 훨씬 전부터 그의 배신을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나는 당신을 만났을 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그녀의 이혼 이유를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나는 그녀를 배신한 전 남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학과장인 제니퍼 본인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덧 나는 토마스에 대해 직업적인 감정 이상으로 발전했지만 사무실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제니퍼는 당신의 곤란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나를 잘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나는 기뻤습니다. 또 어깨를 잡았다는 말 나이는 상관없고 어울리지 않는 게 어처구니 없어 헤어진 지 15년이 지나도 늘 그 사람을 잊지 못한 채 널 향한 마음은 한 번도 시들지 않았어.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오크 토마스 고마워요. 난 정말 행복해요. 제니퍼와 마음을 나눈 기적에 저도 행복을 음미했어요. 지금은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당분간은 푹 쉬어야 해요. 떠나기 싫지만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헤어질 수 있게 내 의도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감기를 악화시키세요. 제니퍼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것 같네요. 감기가 낫고 아파트에서 나가자마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계속하자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7살이나 많아서 걱정했는데 아까 부끄러워하던 얼굴이 소녀처럼 사랑스러웠고 그 귀여움에 설렜고 나도 이렇게 멋진 여자와 연인이 된 행복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다. 2일 후 제니퍼 그 결과 우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 제니퍼와 나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우리 프로젝트 팀이 경영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덕분에 업무 외적으로는 애정기간으로 서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와 저는 몇 번 더 함께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모두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낸 후에도 그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그녀 외에는 없습니다. 제니퍼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는데 이번에도 제니퍼가 나이차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어요. 너무 기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녀를 꼭 안고 안심시키자. 우리가 뒤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15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 우리의 감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 말에 토마스 제니퍼의 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나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온 제니퍼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녀 곁에 있기로 다짐합니다. 제 이름은 패트릭 설리반입니다. 올해 29살입니다. 저는 미혼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사랑스러운 여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30이 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어린 딸들이 장래 꿈이 아내라고 하면 다들 귀엽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나 같은 남자가 결혼에 대한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왜 당황하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은 집에 가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친하시다. 그런 부모님이 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방해하는 것처럼 대해준다. 평생의 짝을 찾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훨씬 일찍 결혼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모든 건 실패로 끝났어. 나는 당신의 결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에 놀랐습니다. 패트릭은 직장 선배인 마이크 앤더슨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합니다. 마이크와 나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영업부와 나는 댐 디자인 부서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 있지만 서로 친구라고 부를 만큼 친합니다. 나는 그의 판매에 내 디자인으로 반응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소통하여 작업도 더 쉽게 만듭니다. 마이크가 자주 데려와서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 회사 흡연실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사적으로나 직장에서나 나눠주는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30세가 되기 직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번에 참석했던 파티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마이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파티에 있던 아줌마들의 관심을 모았죠. 파티에 한 번도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특별한 여자를 소개해 줄 테니 미리 말해줄게. 이건 결혼을 위한 거니까. 알았어. 마이크가 담배 연기를 내쉬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현규 박는 나에게 여자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소개한다면 그는 나에게 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규 박나는 그녀가 의심할 여지 없이 미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나는 대답했다. 현규 박는 약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한쪽 눈썹을 치켜떴다. 너도 담배 피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아직 시간이 남아있구나. 내 직속 상관인 효일반이 흡연 구역 건너편에서 소리쳤다. 디자인 부서의 책임자이지만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최근 대회에서 연이은 패배를 경험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현규 박과 저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판매 기록을 보유한 팀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 효일반은 그중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입니다. 뭐 이유가 무엇이든 상사의 표적이 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재빨리 재떨이에 담배를 비우고 꺼냈습니다. 현규 박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흡연 구역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현규 박는 아무렇지도 않게 슈어가 한 손을 들더니 재빨리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때문에 그가 나에게 소개한 사람에게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이번엔 바래진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다음 순간 회의 테이블 바닥에 닿은 순간 상점 카드와 엽서가 있었어. 제가 디자인한 주요 의류 브랜드의 새로운 라인의 경우 제 앞에 부서장과 존슨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색상 교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한 이후로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메인 디자이너인 나에게 다가와 보니 우리 팀에 보고가 왔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색보정 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일로 비난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와 잘 지내지 마세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쇄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존슨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제 인쇄라는 것에 관계없이 고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논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장했지만 인쇄기는 효일반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레스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 인쇄 가능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프린터를 서둘러서 디자인을 인쇄하게 했습니다. 마이크의 머리는 문을 통해 튀어나왔습니다. 마이크는 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선배님이시네요. 마이크 목소리에 재빠르게 새 색보정 데이터를 챙겨서 샘플을 급히 내 뒤 책상으로 가세요. 넌 책임져라. 존슨은 내 뒤를 따라 소리 지르며 깨진 레코드처럼 반복했다. 우리는 고객이 배송 날짜를 2일 연기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현규박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일반은 자신에게 모든 신용을 보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이었지만 여전히 귀찮은 문제는 누가 가져갈 잘못 인쇄된 배송이었습니다. 이 오류에 빠지다 그날 제가 미친 듯이 새로운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효일반은 팀장인 효일반이 내 실수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감독을 포함한 상부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색보정 문서에 서명이 있었는데 현재 문서가 없어졌네요. 이 소동이 모두 끝난 지금 대표이사실 회의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놀랍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기본적인 보고 의사소통과 협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사소한 일까지 따지는 것은 아마도 존슨이 H 고위층에게 뭐든 다 보고한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인은 고객에게 내 머리를 내밀어 이 실수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위에서 그런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명심하세요. 본질적으로 해고 통지에 놀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내일 현규박과 예비 신부를 소개하려고 했을 때 저는 거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직 통지를 받았고 이 상황에서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혼 생각하고 사귄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야. 마이크한테 사과하고 내일 소개팅도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마이크는 상관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너무 무뚝뚝해 보이진 않을 거야.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마이크가 제가 거절하기 전에는 제 해고 통지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마이크는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웃으며 내 어깨 위에 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저를 어떤 장소로 끌고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는 특정 호텔에서 나이트폴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인기 있는 장소이고 예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18세 미만의 사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명과 음악이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오늘은 DJ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무디보다는 해변이 술이 있어서 고민을 잊기에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처음 가봤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옆모습에 압도당했어요. 수영복을 입은 여자애들은 구경만 하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을 위한 향연 당신의 접시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밤을 즐기려고 노력하면 내일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로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차분한 무언가가 나를 향해 천천히 떠올랐다. 코가 손가락으로 짚기 직전에 멈췄다. 간신히 코에 스쳐 지나간 그 물체를 살펴보니 그것은 비키니 탑이었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내 얼굴은 마치 여기 불이 붙었다면 주인이겠지. 당황해서 둘러보더니 여자 물 위에 머리만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서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어. 그건 내 거야. 망설이다가 비키니를 가리키며 상의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냥 떠내려가서 미안해요. 그녀에게 비키니 상의를 거의 건네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본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실 건가요? 두 번째로 그녀를 보지 못하게 숨긴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나를 워터 슬라이드에서 너무 세게 밀어서 날아갔어. 비키니 탑을 다시 입힌 후 너무 무서웠어. 그녀는 그녀의 빛나는 미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던 기억에 웃었다. 매력적인 메리 혹시 목소리였나?
그녀의 친구들은 멀리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예지국나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악을 전달하는 목소리에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신사입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찔러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낄낄 웃었다. 나를 놔두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그녀는 친구들을 향해 헤엄쳐 갔다. 나는 그녀의 날씬한 하얀 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가 헤엄쳐 가면서 당신은 이미 만난 적이 있군요. 마이크 무슨 말이에요?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마이크요. 수영장 옆에서 한 손에 칵테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남자 입장에서도 멋졌다.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이름이 메리 뉴센이라고 소꿉친구라고 하더군요. 둘은 같은 고향 출신이고 여동생 같았어요. 그 사람도 너처럼 결혼에 관심이 많아서 동갑이니까 사이좋게 지낼 거라 생각했어. 내일 만나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는 행복감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는 실망감이 솟아올랐다. 나는 곧 백수 남자다. 나는 확실히 결혼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 사람도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나를 어울리지 않는 남자로 생각할 리가 없다. 결혼 내 생각의 최선의 선택은 지금 당장 마이크를 거절하는 것이었지만 한 번만 더 그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은 그녀가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질문은 이랬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에 빠져 다음날 귀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정된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은 개인실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딤섬 점심으로 유명한 곳인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약 없이 마이크의 인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빈 개인실로 안내된 것 같습니다. 조금 긴장했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회사에서는 어찌됐든 자진 사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메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솔직하게 전하고 거절해야겠다. 마음속으로 정한 일행이 왔다. 이 말을 조용히 듣고 허리를 꼿꼿이 편히 초조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굽소리를 내며 들어온 여자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 작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아 흐르는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서빙을 받는데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현규박에게 소개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예지국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그림자 같은 여자, 나이가 불분명한 여자 어려 보이지만 술 주문을 마치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웨이터는 개인실에서 나갔다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정말 메리 뉴엔이 아니군요. 그럼 당신이 그 여자인가요? 방금까지 우아하게 웃던 그녀는 혀를 잘 차며 어두웠지만 어젯밤에 만난 게 분명해. 메리와 나는 밤과 낮만큼 다르다. 그녀는 반항적인 태도로 말하고 자신이 제니퍼 스미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현규박과 예지국과 같은 고향에서 온 오랜 친구. 오늘 어젯밤에 예지국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지국의 요청에 따라 대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별로 소개받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이든 아니든 할 말이 있는데 자퇴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고개를 숙여 척을 해달라고 했다. 이 속에는 없었다. 제니퍼는 가방에서 휴대용 기화기를 꺼내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지만 그게 아니다. 내 절박한 설명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순환길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규박과 예지국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항상 친했지만 친구만큼 가깝지는 않았지만 연인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여름 박람회에 갔을 때 마이크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는 이 사건 이후로 계속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로 그는 꽤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여성을 고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결코 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규박과 여성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니퍼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명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카드에는 저번에 문제를 일으킨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직함은 그룹 오너였어요. 카드를 보더니 충격에 빠진 그녀가 도와주시면 실수는 없었던 걸로 할게요. 나는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이 유혹적인 제안에 제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악수를 하며 우리의 동맹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순환길의 계획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받았고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순환길은 먼저 예지국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예지국에게 모든 것이 노출되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저를 분노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반대편에서 들었습니다. 현규박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에는 나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자기 주장으로 내 마음의 일부를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기로 하고 마이크가 바로 오기로 했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순하고 정직했습니다. 제니퍼는 두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아룸을 마쳤습니다. 음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보조개에 혀를 태웠을 때 전체 상황에 대해 뭔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웨이터가 복숭아 빵과 망고 푸딩이 제공될 때 안내했습니다. 제니퍼는 매력적인 디저트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냅킨으로 입을 닦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제니퍼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알았어. 시작하자 제니퍼. 괜찮다고 말했어요. 마이크가 그의 얼굴을 보면서 개인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니퍼는 5초도 채 안 되어 상수도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를 꼼짝 못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오스카상 가치 있는 연기로 예지 굽는 설정을 원하지 않지만 지금은 나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난 태도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환길은 현규박 뒤에 현규박에게 간청했습니다. 예지 굽는 서서 그녀의 손을 입에 대고 얼어붙었습니다. 스탠드를 사용하는 조롱으로 충분히 놀랍습니다. 소개를 원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 결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비웃고 싶었을 뿐이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연기력을 갖춘 당신은 마이크 메리 뒤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메리에게 소리쳤어요. 메리, 결혼하고 싶은 소개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왜 서론이 그렇게 싫은 거야? 스탠드를 쓰는 게 너무 심술구저. 뒤에서 겁에 질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메리에게 어필하려 했어. 마이크. 그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녀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여 미안해요. 내가 소개에 동의하면 마이크가 그만 둘 거라 생각했어요. 그 앞에서 결혼이 간절한 척했을 뿐이에요.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메리의 눈물이 흘렀어요. 눈사랑에 빠졌다면 어떤 소개에도 동의하지 마세요. 내가 예지국에게 한 걸음 다가간 순간 귀찮아요. 현규박과 내 옷깃을 잡았습니다. 예지국에게 계속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소개 그녀가 아니라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나는 키가 큰 마이크가 내 옷깃을 붙잡고 서 있어야만 했다. 내가 도움을 청하는 제니퍼를 힐끗 보았을 때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조용히 입으로 행운을 빌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녀가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장해서 기절할지도 몰라.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은 메리였어. 마이크 그만해. 내 잘못이야. 소개가 나왔을 때 거절했어야 했어. 당신이 나를 시험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소개를 따라갔습니다. 예지국의 고백. 현규박과 내 옷깃을 놓았습니다. 나는 엉덩이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것은 전당포로 사용되는 나에게 큰 불편입니다. 현규박. 이제 당신이 그에게 당황한 현규박에게 말한 사람은 순환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계속 그리워하고 둘 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폴아웃은 제니퍼의 말에 크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이크가 손을 뻗어 메리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였어도 정말 괜찮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에게서 들었던 것보다 더 어린 목소리. 나는 메리를 알고 눈물을 흘리는 미소로 마이크를 부드럽게 껴안으며 물론
마이크의 시계가 그 여름 축제 밤부터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복숭아 만두와 망고 푸딩 먹으러 갑니다. 불과 5초 전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던 제니퍼는 이미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물담배를 피우고 그런 그녀를 보며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을 본 마이크는 이것이 모두 행위임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메리 마이크와의 상호 감정을 확인하는 행복을 음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극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패트릭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방을 떠나려고 할 때 메리를 껴안고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나는 큰 손을 흔들며 조용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갑자기 지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제니퍼 넌 꽤 수월하게 복숭아 만두를 즐기고 있는 제니퍼를 슬쩍슬쩍 바라보며 말했다. 귀중한 내가 진짜 피해자야. 제니퍼는 나조차도 그녀가 마이크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 망고 푸딩을 주세요. 절대 지치지 않고 나는 달콤한 것도 필요해서 상심한 두 사람이 디저트 타이밍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전부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제니퍼가 나가는 길에 내 어깨를 때리며 말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어. 다음에 또 물어보면 내 말만 듣고 케이크 무한리필이 가능한 곳을 아는데 제니퍼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서서 생각해보고 웃으면서 답장하겠다며 우리 플레이스 트러블 해결 새로운 가능성 사랑에 대한 관심이 확인됨. 제니퍼가 나에게 대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스티븐 프레이저입니다. 나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3세 미혼 남성입니다. 저는 최근 지역 사무소에서 10년 만에 다시 본사로 이전했습니다. 제 상사이자 매니저인 효일반은 제가 복귀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스티븐, 본사로 복귀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실 것입니다. 손에 맥주잔을 들고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 존슨 씨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본부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술자리에 초대해줬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거기까지 버티고 지역사무소에서 잘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냥 공손한 표현이었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갑자기 과장님에 의해 지방사무소로 발령이 났어요. 당시 존슨은 과장이었어요. 과장님한테는 제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지루한 놈이라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지방사무소로 보내지게 됐다. 본부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시 존슨이 준 두려움에 휩싸인 토미.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된 적이 있는데 제가 필요 없어서 쫓겨난 줄 알고 넘어졌는데 그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이룬 성과는 이번 인사 변화가 강등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를 전환하기 위한 인사 결정이라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지역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어 인사 변경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매우 실망했지만 효일반 덕분에 지역 사무소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효일반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기를 부여받은 결과 업무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지사를 인정받고 이제 자랑스럽게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전 부서장 도 다른 부서로 옮겼으니 새로 시작해서 본사에서 열심히 일하자. 즐거운 재회와 유쾌한 수다를 나누던 중에 존슨이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스티븐, 괜찮으시다면 내 딸을 만나시겠습니까? 딸을 만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딸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전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감사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사교적인 유형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딸을 만난다면 여성과 데이트한 경험이 없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딸이 저를 부적합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렵지만 존슨은 그렇지 않다고 부드럽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의 의사소통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네브래스카 지역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내 딸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 두 사람은 성격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만나자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은 단지 식사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라는 뜻일 뿐입니다. 존슨이 나를 그 빛으로 보았다고 누가 생각했을지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나를 세게 때렸고 나는 결국 그가 보여준 그의 딸을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딸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딸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이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맨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격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드 러브 리와인드 16년 내가 17살이었을 때 엄마는 바람 피우던 남자와 어디론가 도망갔고 엄마가 실종된 충격에 힘들었지만 더 나쁜 일은 아빠가 분노하고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한테서 내 어머니는 너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를 떠났다. 너는 술에 한을 풀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꼭 닮은 나를 보며 이런 가혹한 말을 반복하셨을 것이다. 뛰어난 재능도 없고 아버지 곁에 있는 어머니를 지켜줄 매력도 부족했는지 아버지의 말에 나는 점점 내성적이 되어갔다. 아버지는 점점 술을 마시고 집안일을 나에게 맡기고 조금만 손을 든다. 소리 지르지 않기 위한 도발 나는 집에서 완벽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새 학교에 자주 지각했다. 끊임없는 지각과 가정생활의 문제로 인해 나를 둘러싼 AA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기도 전에 나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교실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동료들로부터 나는 양호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학교 간호사 선정광는 매우 친절했고 내 문제를 주에 깊게 들어주었다. 아버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같은 사람이 있었다. 내 말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낸 그녀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도 됩니다. AK 당신이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면 학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은 더 빨리 아버지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그녀가 옳았어. 나는 졸업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모든 수업에 참석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고 남은 시간을 양호실에서 피난처를 찾으며 보냈고 점차 내 모든 책임을 저글링하는 요령을 터득해 갔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낙제를 면할 수 있었던 나는 양호실을 자주 방문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았다. 양호실을 자주 방문하는 나 말고도 여학생이 있었고 나는 우리의 비밀 대화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에밀리였다. 나보다 1살 어린 톰슨 안녕하세요 스티븐. 매일 아침 양호실에 갈 때 에밀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저도 그녀를 만나서 반가웠고 쾌활한 좋은 아침으로 인사에 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종종 제가 거의 양호실에서 홈스쿨링을 했고 교실에 발을 들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거의 하루 종일 양호실에서 보냈다. 그 이유는 에밀리의 외모 때문이었다. 그녀는 항상 낡은 교복을 입었다. 긴 앞머리에 얼굴을 숨기고 나머지 긴 머리는 단순히 묶었다. 그 때문에 평범한 소녀가 된 에밀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러운 사람이라고 멸시당하고 모두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자의로 흐트러진 탓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 그녀의 부모님이 누나를 편애하고 끊임없이 억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에밀리는 새 옷이나 생필품도 거의 받지 못하고 미용실도 갈 여유가 없어 외모가 밋밋해졌지만 어제는 정말 멋진 여자인 줄 알았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너무 재미있다.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흥미로운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망적으로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적극적이었고 모두가 에밀리의 외모를 비난하는 동안 즐거운 것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긴 아래에서 그녀의 눈이 엿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머리는 예뻤다. 맑고 연한 갈색 아름다운 눈 반짝이는 눈에 두근두근 힘든 학교 생활을 에밀리와의 대화에 의지해 돌이켜보면 첫사랑이었을 텐데 그게 다 헛된 일이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도 사생활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나는 그녀를 양호실에 오는 동료 학생으로 생각했지만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은 마치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자 모두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어떻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먼 대학에 진학한 것, 드디어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안 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를 잊을 수 없었고 상처받을까 봐 연애를 할 수 없어서 상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녁 식사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데이트는 잘 될 텐데 데이트하는 날 전화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가 만나던 레스토랑의 개인실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AB로 환영받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딸이 자기소개를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기대됩니다. 에밀리는 고운 피부에 밝은 색의 드레스를 입은 그레이스의 부드러운 밤색 머리 스웨이드와 매력적인 AA로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두근두근했어요. 나는 신의 편라는 이름과 이상한 연관성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과 꽤 운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데이트로 인해 긴장했지만 우리 둘 다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대화가 더 자유롭게 흘러갔습니다. 당신도 쉬는 날에 스티븐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보통 도서관에 가는데 최근에 추천한 책이 있나요? 제가 신의 편에게 추천 도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물었을 때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그녀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고 에밀리는 신비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습니까? 초조하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어서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드레스 소매를 걷어올리니 검은색 천연석 팔찌가 드러났다. 어떤 약이던 간에 한꺼번에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게 분명해.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억지로 커튼을 밀고 침대로 달려갔다. 스티븐, 에밀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갑작스런 내 끼어들어서 눈에 띄게 놀란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급하게 말을 걸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지금은 힘들어도 우린 아직 어리니까 분명 살아남으면 좋은 일이 올 텐데 너한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라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에밀리를 잃고 싶지 않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지만 패닉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서한테 사준 돌로 팔찌를 만들었을 뿐인데 에밀리 손에 있던 것은 알약이 아니라 자연석이었는데 내 오해를 알고 에밀리는 배를 움켜쥐고 활짝 웃었다. 나는 이미 내 것을 갖고 있어서 당신에게 하나 주려고 합니다. 스티븐, 정말 감사합니다. 팔찌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에밀리가 준 선물이라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제이, 당신은 의무실 갱단의 소중한 멤버 스티븐이고 에밀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도 난 아무데도 안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에밀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앞에 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양복 주머니에서 검은색 트린 팔찌를 꺼낸 지 16년이 지났다. 나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한 번도 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충실하게 에밀리의 아름다운 밝은 갈색 눈도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갑자기 학교를 전학해서 미안하지만 에밀리에 따르면 그 뒤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녀의 목숨을 두려워하여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우연히 존슨이었던 에밀리의 어머니의 형제와 그 둘은 삼촌과 조카였습니다. 신의 편은 다음 카운티에 사는 효일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신의 편가 걱정되어 더 이상 그녀를 부모님 집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여동생과의 관계를 끊고 신의 편을 입양했기 때문에 신의 편의 성이 판전에서 밀러로 변경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드라마틱한 내 마음. 전학한 게 당연해서 갑자기 눈물을 닦고 에밀리가 입을 열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저녁 약속을 꺼내셨을 때 나는 매우 놀랐다. 바로 너였어. 성이 특이해서 솔직히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너무 행복했어. 고등학교 때 엉망진창이었어. 그렇지, 알았어. 정말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어. 스티븐처럼 친절하더라도 그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에밀리의 말을 듣고 사랑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도 에밀리를 좋아했지만 나를 좋아할 여자는 없을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 이제는 외모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말을 하자면 스티븐 에밀리를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얕보지 마세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땐 우리가 내 눈에 항상 아름다웠는데 이제 에밀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그녀를 사랑한 건 누구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나에게 있어 내 말을 듣는 에밀리는 늘 특별한 존재였어. 에밀리는 얼굴이 붉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지만 고마워요. 고등학교 시절은 힘들었지만 스티븐이 거기 있어서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손을 잡고 서로의 눈물을 기다리며 모두를 멈추게 하려고 나는 떠나버릴 줄 알았는데 어딘가로 갔지만 에밀리는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그녀는 현실이 내 뼛속 깊은 곳에서 느꼈던 눈물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씻어냈다고 나에게 돌아왔다. 1년간의 데이트 후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존스는 우리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지 전혀 몰랐지만 고등학교 시절 스티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시내 폈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당신 덕분에 그녀는 그가 말한 대로 이겨냈습니다. 존스는 과거의 길을 잃은 것처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나 사이에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사정이 있어서 나는 항상 신의 편을 아이가 없는 딸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효일반에게는 분명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일반과 그의 아내가 마치 자신의 딸인 것처럼 진심으로 그녀를 돌봤다는 것은 저와 신의 편 자신에게 분명했습니다. 입양된 딸이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이제 웃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고생도 많이 했고 딸이 행복하길 늘 바랐는데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꼭 우리를 이룰 거라 믿습니다. 딸 행복 스티븐 아니면 내가 당신을 내 아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존슨이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나도 그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아버지라고 불러요. 딸뿐 아니라 이제 아들도 생겼네요.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과거의 경험이 어둡고 슬펐을지도 모르지만 좋은 만남 덕분에 알 수 있었죠. 사랑의 기쁨. 사랑받는 행복을 음미하며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앞으로 잠깐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었다. 우산을 잊어버린 채 내 앞에 나타난 프랑스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급하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녀는 나에게 완전히 낯선 것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 이름은 현규박 상수위입니다.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20년 넘게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일을 꽤 잘하고 훌륭한 부하 직원들도 많이 받았지만 그들 모두와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규박 정리하기만 또 다른 입력 공기.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이 신입생은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제임스는 꽤 강력한 적입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정말 똑똑하지만 그의 교육 엘리트주의는 극단적이고 그는 종종 중학교를 졸업한 나를 무시합니다. 사실 제가 컴퓨터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디지털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오타가 자주 나요. 미안 제임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할게요. 당신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늙은이에겐 상관없어요.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벽돌벽에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능합니다. 프랑스어로 된 보고서는 당신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언어는 경영진의 아들이고 그가 운명지어진 많은 지프이 있습니다. 미래의 리더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20년 동안 일했는데도 내가 과장 직급을 넘은 적이 없다고 무시한다. 물론 나도 경고했고 다른 사람들도 질책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점차 다들 포기하는 편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회사 임원들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서 너무 도발할 수가 없던 어느 날 이 초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우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샤워를 하고
근처 건물 밑으로 대피했습니다. 곧 날씨가 풀릴 것 같아서 잠시 쉬어가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한 여자가 내가 있는 건물로 달려갔다. 비를 피해 갈색 머리에 창백한 피부에 게다가 코가 길고 이목구비가 아름다워 유럽인들과 많이 교류하다 보니 직감이 들었다. 외모로 보아 프랑스 어딘가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흠뻑 젖은 그녀는 서둘러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몸을 말리더니 정신을 차린 뒤 거울을 꺼내 화장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자들은 화장을 하느냐. 이렇게 젖으면 힘들겠구나. 어떻게 화장이 벗겨지는데 거울을 보자마자 그 여자는 자세히 보니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죽은 깨가 있었다. 피부비 때문에 메이크업이 벗겨진 것 같은데 젠장. 회사에 메이크업 키트를 잊어버렸는데 근처에 화장품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갑자기 그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걸더니 정신이 없더군요.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니 급하게 손짓을 하더군요. 사실은 제 직업 때문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서 프렌치 메이크업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지식은 별로 없지만 근처에 약국이 있을 거예요. 좀 살 수 있어요. 제 모국어를 할 수 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곧 그칠 것 같은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끝내고 있을 때 르네라는 여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얘기하다가 비가 멈춰서 약국에 데려갔어. 나중에 중요한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화장 도구를 사무실에 두고 왔어. 와, 이거 너무 좋고 색도 예뻐서 르네가 화장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바로 가더라. 계산대 직원이 프랑스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고 계산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명허 뒤에 줄을 섰습니다. 상명허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입해서 르네를 도와야 합니다. 다른 카드가 있나요? 이 신용카드를 읽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겠죠?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카드인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정말 상명허는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 지체하면 그녀는 출근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비싼 물건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반드시 돈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의 일라는 그녀와 번호를 교환하고 솔직히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나에게 부드러운 손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솔직히 돈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상 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돕기 위해 나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배려가 중요하다. 일주일 전 나 같은 40대 남자가 유명한 카페에 혼자 가려면 용기가 필요했는데 르네를 만나는 날이라 참을 수 없었다. 지난번 미팅 이후로 부지런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그녀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놀랍게도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았나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매우 놀란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냉소적이거나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솔직한 것이 단점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가장 직설적이어서 비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성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특유의 행간 읽기 문화와 겸손함의 댓글이 의외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심심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말하네. 내 건너편에 앉아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는데 왜 그 사람 죽은 깨 색깔이 다른 것 같아?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 내 화장이 이상해. 아니 난 그냥 내 죽은 깨가 달라 보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컬러 어제 산 미국 메이크업 도구로 그렸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사용하기 쉬웠어요. 다만 컬러감이 별로였죠. 죽은 깨에는 안 어울린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없애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잡티나 주름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알아요. 그러면 죽은 깨까지 확장되지 않을까요? 일부러 화장으로 말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죽은 깨 없애기 사실 있는 사람은 부럽다. 죽은 깨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댓글에 깜짝 놀랐다. 프랑스 죽은 깨 있는 여성을 본 적이 있지만 중 건조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물론 메이크업 언어나 문화도 있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나 아름다움과 관련된 가치관도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프랑스의 가치관은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나요? 물론 업무상 외국인들과 자주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지만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가치와 매너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를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명허에게서 돈을 돌려받겠다는 초기 목표를 결국 잊어버리고 대신에 이 정보를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르네는 올해 27살이고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도 즐거웠어요. 물론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나요? 나 같은 늙은이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훌륭하고 겸손은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비하도 결국 좋지 않아. 내가 어깨를 으쓱하고 헤어진 마지막 말은 정말 대단해. 그 후 상명허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명허 자신도 미국 문화를 사랑하고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고유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주언어와의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미팅이라 꼼꼼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제임스님 작성하신 문서를 잘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내용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하셨던 이유는 미팅 준비 막바지 단계였거든요. 제임스 주언어가 이 회의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오늘이 처음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리 검토하지만 주언어는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아하 들어보세요. 고객을 그렇게 얕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임스는 분명히 내 현금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자주 타이핑 실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요? 다른 이야기야. 똑같아. 하하. 지독한 패배자 전형적인 바보. 하하. 당신이 직접 다시 하는 게 어때요? 더 나은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어때요? 하하. 그러면 실수를 지적하고 데이터를 다시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하하. 그만둬야 할 건 너야 이 바보야. 아직 네 나이에 아직 직원일 땐 뭘 하라고 하지 마. 하하. 그 말에 제임스가 책상을 발로 차고 황급히 바닥을 나갔어. 다시 하고 싶었어. 문서에 나와 있지만 주언어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이 회의가 실패하면 아마도 나에게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못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철자 오류를 수동으로 수정하는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 회의의 고객 담당자인 상명허는 다름 아닌 상명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그니처인 죽은 깨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주언어는 내가 대표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명허라고 해도 내 행동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작업에 몇 가지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수정하면서 문서를 르네와 그녀의 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가 문서를 보자마자 의아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이 문서를 만든 건가요? 최종 확인은 제가 담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르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자 오류가 너무 심하고 표현도 이해하기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프랑스어와 문화를 더 공부해야 합니다.